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 비서진 전원이 쇠고기 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한승수 총리와 내각 전원도 곧 사의를 표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종단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쇠고기 제협상은 더 큰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제협상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72시간 연속 집회 이틀째 시민들은 거리 행진과 차량 촛불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보훈단체가 서울광장 철수과정에서 촛불 집회 참가자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53회 현충일을 맞아 전국 국립묘지엔 순국선열을 기리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호국 영령을 위한 다채로운 추모 행사도 열렸습니다. 지난달에 라면과 김밥, 자장면 값이 15% 가까이 오르는 등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4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유값도 연일 고공행진입니다. 2,000명이 넘는 10대 미혼모들이 학교에서 자퇴를 강요당하고 학력 때문에 취직마저 안 돼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은행이 손실의 5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말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 여자 화장실 앞은 북새통을 이룹니다. 기다리다 못해 일부 여성은 남자 화장실을 찾기도 하는데 왜 그런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Talk, play, love.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충일 저녁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전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내각도 곧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정승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전원과 대변인 등 7명이 오늘 오후 사표를 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쇠고기 파문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석들은 류익 대통령 실장에게 사표를 전달했고 류 실장은 사표 제출 사실을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두어 차례 일부 수석들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은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면서 만류했었고 류익 실장도 2번이나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수석들의 일괄 사의 표명에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수석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섬에 따라 한승수 총리를 포함한 내각도 조만간 일괄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승혜입니다. 수석들의 일괄 사표는 민심과 여당의 압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 박범수 기자입니다. 그제 재보궐선거 이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내각과 청와대를 대폭 쇄신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조각 수준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은 없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기류였습니다. 하지만 30개월 이상 미국소를 들여오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가 먹혀들지 않는 데다 한나라당이 재보선에서 참패하는 결과까지 나오자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민심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는 위기감이 청와대 수석 일괄 사표 제출이라는 카드를 꺼내게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어제와 오늘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청와대에 직간접적으로 요구했고 일부 장관과 수석의 경우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사퇴를 집요하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과 수석 몇 명을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자체가 사람을 쉽게 바꾸는 걸 꺼려하는 데다 큰 폭의 물갈이를 하게 되면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청와대와 내각의 교체 폭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에 촛불 집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촛불 집회의 규모가 더 커지면서 민심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으로서도 전면 쇄신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로와의 대화 첫 번째로 만난 불교계 지도자들이 재협상을 건의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경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한국불교종단 대표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쇠고기 재협상 얘기를 해서 경제에 충격이 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통상국가인데 재협상을 요구하면 통상마찰 등 엄청난 문제가 생겨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 상품의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유증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재협상을 하겠다고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제의 핵심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아니냐면서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 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수입, 수출하지 않겠다는 자율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재협상이나 다름없다면서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따라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미국도 이를 보증하는 서한에 서명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대운하는 반대가 많으니 보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지관 스님의 건의에 대해선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이상 쇠고기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오늘 재협상 관련 발언은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태입니다. 이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 내놓은 중심 개념은 한마음과 우리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왕정명 기자가 추념사 정리하겠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할 수 있다며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한마음이 되어 선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쇠고기 파문으로 인한 심각한 민심 이반을 의식해 국민과의 소통도 거듭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즈와 가진 회견에서 촛불 집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위대의 입장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거 민주화 시위를 언급하며 한국에선 시위가 의미 있는 변화의 시발점이었으며 지금의 거센 시위는 쇠고기 수입 문제 이상의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독선적이며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일부의 비판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인 경제 상황이 현재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만큼 결과가 즉각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국무총리와 대학생들이 쇠고기 수입 놓고 시국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형식은 그럴듯했지만 질문만 날카롭고 답변은 그냥 그랬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와 대학생들의 토론회는 대학생들의 돌발 시위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학생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을 통한 자율규제 방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한 총리를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30개월 이상 된 소는 너네가 알아서 수출하지 말고 알아서 수입하지 말라라는 얘기 아닙니까? 협정문에 수정 없이 이런 책임 전가식의 미봉책만 내놓는 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정말 재협상 의지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한 총리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재협상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하고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굉장히 난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협상보다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재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합의한 것을 바꿔가는 과정. 촛불 시위에 대해서도 대학생들과 총리는 커다란 인식차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이 정당한 답변이나 그 의견 수렴은 하지 못할지 언정 어떻게 국민에게 그런 무력 진압을 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나가서 살아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몸싸움을 하다가 다치기도 한 것은 사실 아주 정말 안 된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몸싸움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국은 시위가 합법적으로 하지 않는 과정에서 유발된 것이기 때문에. 한 총리는 사퇴 용의를 묻는 질문에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2시간 반 가까이 계속된 오늘 토론회는 400여 명의 학생들과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 이번 사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총리가 학교를 떠날 때까지 피켓 시위를 벌였지만
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여야가 현 난국을 푸는 방향에서 전혀 달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촛불로 가고 한나라당은 민생 대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30여 명은 오늘부터 주말 동안 서울 시내 촛불 집회에 동참해 장외투쟁의 강도를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위기론으로 국민을 협박한 엄청난 변명이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재협상 선언이나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공약하지 않으면 국회 등원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권은 다음 주말까지는 촛불 시위에 동참하며 장외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한나라당은 다음 주 중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고 국면을 전환할 반전 카드를 내놓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인적 쇄신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당 주도로 특단의 유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민생 안전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이제 성난 마음을 좀 풀어주시고 저희들 좀 믿어주시면. 한나라당의 유가 대책에 가격 인하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신 유류에부터 얻어지는 세수는 전액 서민경제 대책에 쓰겠다는 내용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는 여당, 국민의 마음은 촛불에 있다고 보고 시위 현장으로 간 야당. 결국 어느 쪽이 국민의 마음을 얻느냐에 여야 정면 대결 전국의 승패가 달렸습니다.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72시간 연속 집회 이틀째,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집회와 행진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병호 기자. 네,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청 앞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거리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숭례문과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 대열이 이동 중입니다. 오늘 촛불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 명,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찾아온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떠한 부조리나 잘못된 점이 있었을 때 그냥 숨지 않고 저항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촛불 집회는 서울광장에서 특수임무수행회의 위령제가 열림에 따라 덕수궁 앞 태평로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안국동에서 청와대로 가는 길목에선 인터넷 모임 회원 5천여 명이 별도의 촛불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오늘 정부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기업의 자율 규제에 맡기도록 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자율 규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민간 자율 방식으로 맡겨두었는데 이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고, 그리고 30개월 이상의 수입 금지뿐만 아니라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협상을 통해서. 시위대는 현재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서울광장을 선점했던 특수임무수행자회와 촛불집회 측 사이에 오늘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전사자 유족들도 함부로 위패를 모셨다며 항의했습니다. 이지성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이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을 차지했던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이 오늘 저녁 철수하는 과정에 빚어진 몸싸움입니다. 이 과정에서 촛불 집회에 참가한 28살 이모 씨가 다쳤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어제부터 위령제를 열면서 경찰의 차단에도 불구하고 촛불 집회 측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검토된 장소 중에서 이 장소가 대국민에게 접근성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나 위패를 모신 데 대해 정작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이름도 틀려가면서 판자 떼기에 이렇게 급하게 해서 동의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여태까지 우리가 추모제나 뭘 지내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추모제를 지냅니까? 순수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북파공작원 출신들의 모임인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올 1월 설립과 동시에 보훈단체로 지정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평화 집회를 여는 시민들은 지난밤 마치 축제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시위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난데없이 난타 공연이 벌어졌습니다. 행진을 하던 시민들이 전경버스에 가로막히자 335 모여서 놀이판을 벌인 겁니다. 어디에선가 소규모 악단이 나타나고 대학생들은 노래를 하고 게임도 즐깁니다. 연속 집회에 대비해 텐트까지 챙겨와 마치 야유회를 방불케 합니다. 다 같이 MT 온 것 같고요. 되게 재밌고 평화로운 분위기라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잡은 참가자들의 말에서는 예전의 시위 현장과는 달리 여유가 넘칩니다. 딸내미가 있습니다. 그 녀석하고도 같이 나왔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차림새도 영락없는 야외 나들이 복장입니다. 아가는 풍선을 들고 연인들은 촛불 대신 정구를 머리에 썼습니다. 지칠 때쯤 김밥 한 알음을 안고 나타난 김밥 부대는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집회 현장 주변 편의점들은 먹거리와 돗자리를 사러 온 시민들로 밤새 때 아닌 호황을 누립니다. 이왕 사가시는 거면 음료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해서 저렴하게 사가시라고 앞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짜증이 날 법도 한 운전자들도 참가자들과 같은 목소리입니다. 저는 길 막히는 상관없는데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소요게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경제가 좀 좋아져갖고 우리도 좀 살기 좋으면 좋겠어요. 참가자들은 새벽 6시가 다 돼서야 서울광장 주변 텐트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어제 100분 토론에서 뉴라이트 사무처장이 미국 맥도날드도 30개월 넘는 쇠고기와 내장을 쓴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맥도날드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종일 곤욕을 치렀습니다. 권희진 기자입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임헌조 사무처장은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엔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내장이 들어간다고 100분 토론에서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미국 다녀와봤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휴게소가 모두가 햄버거 집입니다. 맥도날드가 됐든 뭐가 됐든 미국 사람들도 햄버거를 즐겨 먹습니다. 그 햄버거가 바로 30개월령 이상 되는 소들이고 또 내장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불똥은 맥도날드로 튀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에 30개월 이상 고기와 내장이 들어간다는 말에 맥도날드 홈페이지는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항의 전화도 쉴 새 없이 걸려왔습니다. 30개월 이상에 내장 갈아가지고 먹였다고 내가 우리 아들 보고 햄버거 절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매장에서 사실은 근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본사로 그 수천 통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맥도날드 측은 미국 본사의 입장이라며 미국에서도 30개월 이상 고기와 내장은 햄버거 패티로 안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개월 이상 고기와 내장을 안 쓰는 건 맥도날드의 국제 기준이란 겁니다. 미국서는 100% 살고기만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일 경우는 30개월 미만인 쇠고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국 맥도날드 측은 지난 95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는 아예 써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수입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맥도날드는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햄버거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맥도날드 측의 해명대로라면 그런 햄버거 패티의 재료로도 안 쓰는 30개월 이상의 고기와 내장을 우리 정부는 안전하다며 수입을 허용한 겁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정부가 쇠고기 문제를 민간 자율 규제로 풀겠다고 해법을 내놨지만 그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자 보완 수단으로 수입을 허가제로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민간 자율 규제와 함께 이를 보완하는 별도의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율 결의만으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협회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근데 수출자와 수입자의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신고제인 육류 수입업을 허가제로 바꿔 자율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자유무역 원칙을 어겼다는 비난을 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자율결의를 어기는 업체가 있을 경우 명단을 공개해 사실상 영업을 못하게 만드는 식의 통제 수단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된 쇠고기가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는 걸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가려내기란 힘들어 보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자국의 광우병 관련 규정에 따라 캐나다로부터 들여오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는 숫자 3을 붙여 소비자들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협상 때 왜 이를 미국 측에 요구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캐나다는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실은. 이런 가운데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국내 수입용 업체들의 전체 회의도 일부 업체의 반발로 무산돼 자율규제 해법 성사 자체도 불투명한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전국 국립묘지에는 순국 선열을 기리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도 열렸습니다. 이혜웅 기자입니다. 현충원을 찾은 지도 53년째. 6달 난 아들을 안고 처음 오빠가 잠든 곳을 찾았던 세댁은 어느덧 손녀딸을 둔 할머니가 됐습니다. 여기 처음 찾아올 적에는요. 저 이 산을 저기서 내려서 여기 하나를 돌아가지고 이 비석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으면 더듬으면서 찾았어요. 황금 연휴지만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이 아닌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평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서. 현충원 잔디광장엔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유족들이 모였습니다. 국방부가 유해 2천여 구를 발굴했지만 대부분 신원 확인이 어려워 유족들의 혈액으로 DNA를 대조하는 겁니다. 군번이나 이런 거 다 모르시네요, 아무것도. 다 있었는데 내 동생이 어렸을 때 다 가지고 나와서 다 분실했어요. 여기. 한국전쟁에서 시신을 찾지 못한 전사자는 13만여 명. 유족들은 현충일이면 더 가슴이 메입니다. 남들은 저기가 있어갖고 꽃다발이도 해서 이렇게 묘비참배라도 하는데 지난 그럴 적이도 없고 그래서 어디 가서 참 어떻게 그래. 한국전쟁 때 이름도 없이 철모만 남긴 채 사라진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도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도화지에 담으며 호국 영령들을 기렸습니다. MBC 뉴스 이혜훈입니다. 제2연평해전이 발생한 지도 어느덧 6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결혼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했던 고 한상국 중사의 부인은 3년 만에 다시 남편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주석 기자가 만났습니다. 북측의 선제 공격으로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숨진 지난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당시 조타수였던 고 한상국 중사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부인만 혼자 남기고 전사했습니다. 당시 28살이었던 부인 김종선 씨는 3년 뒤 홀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전사자 추모제가 정부 주관이 아니라 해군 2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열리는 등 정부의 예우에 크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기 위해 낯선 땅에서 청소일을 하며 살았다는 김 씨는 지난 4월 3년 만에 다시 남편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묘비를 찾을 때마다 짧았던 만큼 더욱 애틋했던 신혼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스티커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고요. 인간적으로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정부의 관심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라는 김 씨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큰 저희가 뭐 보상을 바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바라는 거는 명예 회복이죠. 명예. 김 씨는 영웅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남편의 죽음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자신이 원하는 전부라고 말합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
10대 임신을 하면 집과 학교, 애 아빠로부터 외면을 당해 미혼모와 아이까지 사회의 문제로 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적어도 졸업장이 있어야 애를 잘 키울 수 있겠죠. 윤여정 기자의 취재로는 출산 방학, 학교 타가소를 둬서 미혼모와 아이까지 보살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장단기적으로 뭐가 맞는지는 차명해 보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인 10대 임산부들을 위해 마련된 쉼터. 어렵게 출산을 결심한 만삭의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곳입니다. 내 몸속에 아이를 키운다는 자체가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죽이는 것 같아서. 이 쉼터의 10대 여학생들은 대부분 남자친구와 사귀다 임신을 했는데 임신 후엔 남자친구가 연락을 끊었다는 게 공통의 사연입니다. 집에 있는 동생들이 본인이 있기 때문에 삶이 편했어요. 쉼터에서 만난 10대 임산부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학교에서도 사실상 쫓겨났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임신한 한 여학생은 출산 시기에 맞춰 휴학을 하려고 했지만 학교로부터 그만두라고 강요받았습니다. 휴학계 내고 싶다고 했는데 너는 휴학계 못 낸다고. 너 퇴학 당할 위기니까 빨리 자퇴서 쓰라는 거예요. 아무튼 휴학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중3 말에 임신한 여학생은 고등학교 교복까지 사놨지만 입학을 거절당했습니다. 교복이랑 등록금을 다 내고 있었는데 원래 3월 3일에 입학해야 되는데요. 애기 때문에 못했어요. 배 나오고 시선도 있고 학교에서 자체에서 그걸 안 받아주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하의 미혼모 71%는 임신과 동시에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10대 미혼모가 혼자 애를 키우며 살아간다는 게 정말 힘들단 겁니다. 우선 학력을 이유로 취직이 잘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에도 이력서를 쓰잖아요. 그래도 고등학교는 일하려고 그러면 학교 합법 빠지니까 깸방이나 서빙 같은. 이렇다 보니 미혼모의 아이들까지 빈곤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청소년 미혼모의 실업 또는 빈곤화는 그 아동에 다시 빈곤화하고 이어져서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국가들은 미혼모들이 학업을 끝낼 수 있도록 학교 안에 타가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인 대만에도 10대 임산부 학생들을 위한 출산 방학 제도가 있습니다. 부정한 여자다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청소년 문제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따뜻한 그런 도움과 원조와 그런 시선을 주어야 되는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미혼모 비율은 꾸준히 늘어서 2000년대엔 미혼모 전체의 53.5%, 숫자는 2,000명을 넘었습니다. 통계에 잡힌 숫자인데 실제로는 4,000명에서 6,000명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10대 미혼모들을 언제까지 학교에서 내쫓아야 할까요? 쉼터에서 만난 한 만삭의 청소년은 아직까지도 학생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데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크죠. 그래서 학생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네, 매일 가지고 다녀요. 매일 봐요. 꽤 가고 싶으니까요. MBC 뉴스 윤효정입니다. 학원비, 외식비 같은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4년 4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대책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김영국 기자입니다. 5월 개인 서비스 물가가 4.3% 올랐습니다. 4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특히 외식비와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라면과 김밥, 아이스크림이 15% 넘게 올랐고 유치원비가 8.4%, 대입 종합반 학원비가 7.2%, 아파트 관리비는 5.3% 올랐습니다. 어제 폐막한 OECD 강요이사회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물가 상승을 먼저 걱정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정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물가는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고 실질 GNI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준경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주에
7% 성장, 747 정책은 실현할 수 있는 꿈이라면서 성장 우선 정책을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가 급등이 모두 정부 책임은 아니지만 정부가 수출 기업과 성장 위주 전략을 고수하는 한 물가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국입니다. 경유값이 휘발유를 추월하더니 값 차이가 자꾸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유사 설명으로는 국제 유가와 시간차를 두고 있어서 경유값이 다음 주에는 더 오른다고 합니다. 전재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유소 가격표를 볼 때마다 경유차 운전자들은 한숨이 나옵니다. 훨씬 싸던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넘어서더니 갈수록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 지가 한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때도 그런 거 고려해서 한 건데 지금 너무 많이 경유가 더 비싸지고 그때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번 주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값은 리터당 1,917원, 휘발유값 1,907원보다 10원이나 비쌌습니다. 치솟는 경유값과 달리 국내 기름값의 기준이 되는 국제 시세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지난달 22일 배럴당 177달러로 최고점을 찍었던 경유값은 어제 160달러로 10%나 하락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기름값 오를 때 보면 이해는 하지만 내린다고도 들었을 때 국내 기름값은 그다지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오르기만 오르고. 정유사들은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이 3주 뒤에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유사들의 논리대로라면 국내 경유값은 다음 주까지 상승세를 이어간 뒤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사들은 그러나 10%의 가격 하락폭 모두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조우입니다. 기름값 때문에 직장 출근하는 데 부담이 커지면서 주 4일 근무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대신에 하루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뉴욕 박용찬 특파원입니다. 엘라바마주의 버밍햄 시청은 오는 7월부터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공무원들의 출퇴근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I've traded in my SUV for a smaller vehicle. Couldn't afford the gas anymore. 미국에선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 없이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주 4일 근무를 심각하게 검토하는 지역은 미시건의 오클랜드 카운티와 뉴욕의 서포크 카운티 등 벌써 12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That's a 20% savings in commuting costs, and gas at the price that it is today, that's significant. 대신 하루 근무 시간을 2시간씩 늘려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보완했습니다. We offered it to 94 employees and we had 78 take part in it. So it's been overwhelmingly accepted. 미국 인력자원 경영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기업 가운데 26%가 주 4일 근무제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고유가 태풍. 직장인들의 근무 형태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박용찬입니다. 산업 전반이 고유가에 허덕이지만 호황, 그것도 초호황을 누리는 분야가 바로 조선업입니다. 우리만의 노하우와 신용을 쌓아온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종경 기자가 행복한 조선소에 다녀왔습니다. 빗줄기가 퍼붓던 어제 울산의 한 조선소. 환하게 불을 밝힌 채 다음 주 인도를 앞둔 FPSO, 이른바 부유식 원유 생산 하역 설비의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배 한 척 가격이 무려 15억 달러. 지난달 무역 수지를 6개월 만에 흑자로 돌려놓은 1등 공신입니다. 약 4년 가까이 물량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세계 경제 현황이나 이런 걸 볼 때 상당 기간 더 계속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달 선박 수출은 단일 품목사상 최다인 49억 달러로 수출 대표 상품 자동차와 반도체를 제쳤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40%에 이르고 10대 조선업체 가운데 6곳이 한국 업체입니다. 이 같은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은 창의적인 기술력 때문입니다. 주문이 밀리다 보니 도크가 모자라 창안해냈다는 육상 건조공법. 맨 땅에서도 배를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경쟁국인 중국이 상습적인 납기 지연으로 선주들의 신뢰를 잃은 반면 우리 업체들은 공기 단축에 일가견이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 배의 종류를 표준화한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한 척 한 척 맞춤 제작이 가능하도록 한 명품 브랜드 전략도 들어맞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선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없는 한국 조선업체만의 동무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0년 수출을 이끌어온 반도체의 뒤를 이어 앞으로 10년은 조선이 수출 한국을 이끌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경입니다. 펀드에 들 때는 금방 큰돈 벌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묘한 위험성이 있죠.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은행에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미일 기자가 판결 소개하겠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 2004년 한 은행의 펀드에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주가가 20% 이내에서 움직이면 수익이 나지만 변동폭이 20%를 넘으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자 뒤 주가가 크게 올라 손실이 쌓이면서 계좌에는 결국 8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중도 환매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은행 직원의 설명만을 듣고 투자했다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은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은행 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면서 손해본 원금의 절반인 4,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은행 측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범위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김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상품인데도 안전성만 강조해 설명했다며 이는 고객 보호 의무를 저버린 부당한 권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신탁 가입을 권유하면서 원금 손실 발생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고객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상품의 특성뿐만 아니라 고객의 투자 경험까지 고려해 설명을 하도록 하는 은행 측의 고객 보호 의무를 강조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의뢰 붐비기 마련이죠. 특히 여자 화장실은 늘 북새통을 이룹니다. 시간은 적고 사람은 많고 급한 밤에 남자 화장실까지 넘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민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에 있는 한 휴게소 여자 화장실입니다.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여성들로 북적거립니다. 입구에 서 있는 여성들만 어림잡아 50여 명. 장애인들이나 어린이를 위한 다목적 화장실 입구에도 여성 10여 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휴게소 처음 봤어요, 이런 화장실?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지금 화장실? 시간은 안 재봤는데 한 10분 이상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저도 좀 가려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수술은 가봤는데요. 이곳 여자 화장실의 변기수는 28개, 남자 화장실은 모두 35개로 여성용이 더 적습니다. 또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 어김없이 여자 화장실 앞은 수십 명의 여성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휴일에는 휴게소 직원들이 쓰는 간이 화장실까지 내주고 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직원용 간이 화장실에 있는 대변기 2개도 여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오길래 같이 따라왔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 휴게소 역시 남자 화장실 변기는 모두 70개인데 비해 여자 화장실은 이보다 적은 55개입니다. 여성의 화장실 이용 시간이 남성보다 2배가량 긴 걸 감안하면 여자 화장실 변기수는 턱없이 부족한 셈입니다. 휴일에 여성용 임시 화장실을 세우는 것도 휴게소 측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위해 가지고 일주일 경비를 다 내면서 어쨌든 임시 화장실이 빌려와야 된다는 그 자체가 좀 운영하는 휴게소 운영하는 회사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4년 정부는 공중화장실법을 만들어 새로 지어지는 공공시설의 경우 남녀 변기수를 1대1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90%가량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는 여전히 여자 변기수가 적어 여성 이용객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혜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모든 무역 협정을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워싱턴 김상철 특파원입니다.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재협상하자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의회는 반드시 모든 무역협정을 2010년 6월 말까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국과의 FTA 협정도 당연히 검토 대상입니다. 협정 내용과 함께 미국 근로자의 임금 수준 추이도 보고 득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토 결과 필요하다면 대통령은 재협상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협정에 노동과 환경 기준, 식품 안전성, 국가안보 예외 조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법안을 제출한 건 4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로 실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협정에 대한 재검토나 재협상 요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역협정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은 선거와 맞물려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입니다. 경기가 나쁠 때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무역협정은 이라크 전 못지않은 쟁점이 될 겁니다. 한편으론 미국이 한다면 우리도 못할 거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상철입니다. 고유가 덕에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러시아에서 요즘 외제차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 차의 인기가 아주 좋은데요. 현재 판매 2위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양찬승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석유와 가스 수출로 하루에 1조 원씩 벌어들이는 러시아. 넘쳐나는 외화 덕에 러시아인들은 이제 저렴한 자국산 대신 디자인과 품질이 뛰어난 외제차를 사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에서 팔린 승용차 석 대 가운데 2대가 수입차. 이 가운데 한국자동차가 판매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 호황으로 중산층이 크게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가격대의 판매 전략을 편 게 주요했습니다. Получше. В этой категории ценовая она идет получше. 러시아 내 수요가 크게 늘면서 현대자동차는 최근 현지에 공장을 짓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미 포드와 르노, 토요타가 현지 공장을 지었고 닛산과 GM, 폭스바겐도 내년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Наш город пришли мировые бренды Toyota, Nissan, General Motors, Suzuki и Hyundai. замыкает эту великолепную пятерку. 지난 90년 당시 소련에 승용차 30대를 처음으로 수출했던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세계 5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러시아를 놓고 일본, 유럽 각국과 각축을 벌이게 됐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MBC 뉴스 양찬승입니다. 최근 물가가 연 5% 가까이 치솟으면서 은행 예금의 실질 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예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은행의 총 예금 증가액은 4조 9천억 원으로 4월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증시 대기 자금 성격의 머니마켓 펀드에는 10조 9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해운업체 S사가 통합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부인에게 1,000만 원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의원을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실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이 의원은 S해운이라는 회사 자체를 모르며 따라서 돈을 받았다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오바마 의원이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 의원과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워싱턴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사실이 밝혀져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측 캠프는 성명을 통해 두 사람이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일에 대해 토론했다고만 밝혔을 뿐 최대 관심사인 힐러리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오는 27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빌 게이츠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빌 앤 멜린다 재단의 자선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면서 앞으로는 일주일에 하루만 업무를 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침체된 음반 시장에 90년대 가수들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유행에 편승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이어온 것. 이게 바로 이들의 인기 비결입니다. 김연경 기자가 전합니다. 감성적인 멜로디에 시적인 가사. 부드러운 중저음 목소리가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발라드 가수 김동률.
데뷔 15년 차인 그가 요즘 음반 시장에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낸 5집 앨범은 올해 음반 중 판매량 2위를 기록하면서 10만 장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텔미 열풍을 일으킨 원더걸스보다 훨씬 많이 팔렸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정말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이 정도의 반만 돼도 참 좋겠다. 음악을 듣는 이제 취향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다음 주말로 예정된 공연 역시 만석의 표가 순식간에 모두 매진돼 추가 공연을 결정했습니다. 90년대를 대표했던 가수지만 여전히 식지 않은 인기의 비결은 역시 버클리 음대 출신다운 탄탄한 음악성입니다. 가사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어떤 애절함들 다시 들어도 또 좋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냥 푸근하다고 할까?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좀 더 몰두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아무래도 신인 가수들보다는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한 우물을 파고 있는 것들을 팬들이 알아주는 게 아닌가. 김동률과 함께 90년대를 이끌었던 토이의 유희열도 주목할 만합니다. 6년 만에 낸 음반이 8만 장 넘게 팔렸습니다. 반짝하고 유행 따라잡기에 급급한 인스턴트 음악들과의 뚜렷한 차별화가 음악 팬들을 다시 음반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자기 세계를 보여주는 작가들이 굉장히 물밑으로 가라앉았어요. 그걸 갖다가 아직도 그런 음악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증명해준 사람이 김동률이고 또 유희열이죠.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는 90년대 가수들. 이들의 활약이 다양성을 잃고 침체된 우리 음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연경입니다. 앞서 보도된 특수임무수행자회 시청 앞 선점 논란 리포트 가운데 김희수 회장 자막은 김 회장이 아니라 오복섭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총장이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전까지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지방에선 한때 안개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 일요일인 모레 전반까지는 야외 활동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일요일 후반부터 차차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가 시간을 조금 앞당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해상으로부터 안개가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지방의 가시거리는 3km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쪽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서해상을 지나면서 안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안개는 내일 아침 수도권과 서해안의 하늘을 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이어져 있는 이 높은 구름대도 내일 낮 동안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각적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전까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낮에는 전국에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방 구름 많겠고 모든 바다에선 낮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일요일 후반부터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 월요일은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